여러분들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투자 멘토링 이어갈 텐데요. 전화, 문자 여러분 주고 계시죠? 먼저 걸려온 전화부터 받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수고 많이 하십니다. 아유, 네, 반갑습니다. 한실 스토킹 예. 연결 잘 되셨고요.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을까요? 예. 삼성전자요. 삼성전자 매수가하고 예. 비중 어떻게 되세요? 44,800원, 한 10%. 10%, 44,800원에. 근래에 혹시 매수하셨을까요? 아래, 금요일 날. 금요일 날. 금요일 날 매수를 하시고, 시장 이 정도면은 반등하지 않을까 기대감 갖고 매수하셨죠? 네. 아유, 언제까지 내려갈까? 김태혁 전문가 연결시켜 드리겠습니다. 대응 전략 한번 체크 받아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예, 예. 제가 네. 오늘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삼성전자는 뭐냐면 우리 시장을 대변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왜냐면 네. 시총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기 때문이죠. 그만큼 이제 시장에 좀 더 관심을 가지면서 삼성전자랑 같이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삼성전자랑 또 같이 움직이는 종목이 있다고 하면 SK 하이닉스입니다. 그러니까 네. 한마디로 일단은 우리나라 시장 자체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 추세이잖아요. 최근에 삼성전자가 올랐었던 부분도 있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시장이 일단 반등이 나오면 같이 삼성전자가 먼저 반등이 나오고 삼성전자가 먼저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한마디로 근데 다만 삼성전자가 크게 못 올라갑니다. 왜냐면 반도체 업황에 대한 부진이라는 부분 때문에 박스권을 그리면서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차트를 보고 말씀을 드리면 사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박스권 45,500원 저점 기준으로 하고 47,500원 부근이 박스권 상단이라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를 반복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되게 쉽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구름대 하단에서 잘 지지를 받고 있는 흐름이고 사실상 네, 선물 네. 네, 하단은 얼마 되는데요? 45,500원입니다. 걱정하실 거 하나도 없으세요. 아니, 그럼 오늘 또 샀다니까요. 44,000원에. 또 사신 거세요? 예, 오늘 사고, 금요일 사고, 오늘 아침 일찍. 좀 시간을 좀 두고 사세요. 좀 내려오면. 더 내려오면은? 예, 수익을 충분히 보실 수 있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좀 더 예, 설명을 드리면 오늘 이번 주 목요일 날 옵션 만기에 대한 부분도 있고 네. 사실상 네. 1월 4일 저점 255 정도에서 선물이 딱 바닥을 찍게 되면요. 삼성전자 먼저 반등이 나올 겁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 한번 올라간 다음에 어디까지 가냐면 마찬가지로 47,500원까지 간다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 네. 47,500원에서 매도하고 그리고 한 번 더 내려오면 4만 원 부근까지 내려오면 또 매수하고 올라가면 또 매도하고 이렇게 쉽게 하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어디까지 내려오는지 보고 있다가 바닥이 나오면 그때 매수 또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네, 고민 해결되셨을까요? 예, 너무 감사합니다. 다행입니다. 힘내십시오. 삼성전자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런데, 옷을 그래 예쁘게 입고 나오신네, 오늘요? 제 옷이요. 예, 아랫게 어느 날 옷 예쁜 거 입었던데, 그건 왜 안 입고 나오세요? 밑에 치마. 어떤 밑으로 이렇게 약간 얇고 그런 거 예쁜 게. 오늘 위에도 무슨 마음에 그렇고. 안 드세요? 아니, 오늘 또 마음에 드는데, 네네. 그래도 그건 아랫게 입은 건 좀 젊게 입는 스타일이고. 그러셨어요. 저 애청자님이셨구나. 옷 네, 신경 더 너무- 쓰겠습니다. 네, 너무 설명도 코멘트 잘해. 감사합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연락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애청해 주시리라 더욱더 저희도 분발하고 저도 옷도 신경 쓰겠습니다. 아이고, 우리 시청자님 때문에 시장 깝깝한데 한번 웃었어요. 네, 다음 분 바로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한실 스토킹 연결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을까요? 네, 동진 세미캠이고요. 예, 매수가하고 비중 어떻게 되세요? 16,000원이고요. 16,000원. 예. 네, 60%요. 아이고, 비중이 좀 많으신데, 네네. 네, 이걸 언제 매수하셨을까요? 급등했을 때 7월 아마 10 며칠 정도 그때 있고 다음날 떨어졌을 때 그때쯤 떨어지는 시점에서 샀거든요. 그러셨어요. 일단 네. 약간 손실 좀 보고 네. 계신데 매수하고 좀 떨어졌어요, 그렇죠?
네네. 네네, 알겠습니다. 이슬이 전문가 연결시켜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장에서 좀 주목을 받고 있는 모양새인데 이 시점에서는 어떻게 하는 전략이 좋은지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상담 받아보세요. 네. 예, 청년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일단 동진세미캠 너무 잘 알고 계시겠지만은 현재 지금 네네. 일본 반도체 그 소재 수출 규제 관련 대장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네. 근데 지금 약간 이제 상승 추세로 돌아서긴 했는데 지금 이미 한 달간은 85% 정도 급등한 이제 이력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주가 상승하기에는 약간은 제한적일 수는 있지만 일단 테마 자체는 아직 죽지 않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일본 측에서 우리나라를 이제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제외하겠다는 결정을 내린 이후에 앞으로 또 추가 상승 가능성이 좀 더 높아졌다고 보여지는데요. 일단 차트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85% 정도 상승을 하고 나서 현재 지지 구간을 잘 지지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뭐 하락이라기보다는 저는 조정 구간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12,500원 선만 지지를 잘 해준다면 지금 전 저항대 구간이 18,000원 구간까지는 또 한 번 추가 상승이 올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런 종목군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 어떠한 지금 테마 자체는 죽지 않았기 때문에 손절가랑 목표가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여지는데요. 현재 구간 보시면은 아직 올랐던 만큼 매물들이 그대로 빠지지 않았다는 것을 보았을 때는 아직까지는 안심을 하셔도 되는 구간이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현재 주봉상으로 보셔도 조정 구간 이후에 현재 방향 전환하는 자리로 보았을 때도 지금 시장 흐름상 이제 이 종목군 같은 경우는 상승 추세를 이미 탄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12,500원 선만 깨지 않는다면은 18,000원까지 다시 한번 테마를 타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18,000원까지 홀딩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네. 네네. 답변이 어떻게 괜찮으세요? 네, 우선은 저희도 지금 그 정도 선을 보고 있고 아, 저는 이제 좀 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거를 한번 여쭤볼까 했었거든요. 예. 장기적으로 봤을 때요. 네, 저도 그냥 단기적이보다도 근데 또 장기적으로 보자니 또 그게 예. 규제에 따라서 또 반도체 시장이 또 그게 지속적으로 좋아질지 안 좋아질지 정확한 게 없으니까 맞아요. 또 장기적으로 보면 또 어떻게 될까 해서 사실은 양쪽 측면이 다 근거가 있고 지금은 좀 봐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라는 분석들이 많아요. 네네. 물론 반도체 시장이 정말 살아나는 것인가, 감산에 따라서 앞으로 괜찮은 것인가라는 고민이 있는 것이고요. 요즘 이야기가 들리는 게 일본 규제로 인해서 정부의 육성 정책도 나오고 있는데 그 수에 괜찮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분명 존재합니다. 네, 그런 부분도 좀 생각했던 게 있어서. 그죠. 그러면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한번 볼까요? 18,000원 말씀해 주셨는데 어떠세요? 네네네네. 예. 일단 장기적으로는 저는 조금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 게 일단은 이 종목군이 지금 어떠한 테마로 올라가는지를 먼저 보셔야 되는데 일단 일본 수출 규제로 올라갔던 종목이기 때문에 그 기대감이 없어지면은 갑자기 급락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은 이 종목군이 만약 모멘텀이 탄탄해서 언젠간 올라가겠다라는 기대감으로만 갖고 있으시기에는 뭐 상당히 뚜렷하지는 않기 때문에 지금은 테마로서만 일단은 입절을 하시고서 나중에 이제 장기적인 관점으로 가져가실 수 있는 종목으로 교체를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네네. 지금 워낙 시장이 좀 알 수가 없는 그런 국면으로 전개가 되고 있다 보니까 장기를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긴 참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주셨네요. 아, 네, 감사합니다. 예. 중간중간에 다시 한번 연락 꼭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동진 세미캠 들여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전화 상담 도와드렸고요. 다음 이어서 문자 체크를 해볼까요? 네, 문자 많이 주고 계시네요. 첫 번째로 인터플렉스 보겠습니다. 22,000원에 비중 100%. 가격 22,000원 맞죠? 이게 지금 오늘도 급락하고요. 최근 너무 많이 빠졌어요. 손실도 크신데 비중이 워낙 많으셔서 걱정이 되는데 김태욱 전문가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일단은 지금 뭐 회사에 대한 부분이랑 그리고 예. 시장에 대한 부분을 좀 다시 한 번 더 언급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터플렉스 같은 경우는 저점을 깨고 너도 나도 생각하는 저점이라는 게 분명히 있기 때문에 여기서 심리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에 사실 여기 구간을 빼게 되면 그러니까 대략 한 9,600원 부분을 깨게 되면 투매 현상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12% 정도 계속 빠지고 있는 흐름을 보실 겁니다. 다만 주봉상, 월봉상으로 흐름 쫙 보게 되면 이 전 저점, 2016년 저점인 8,037원, 8,000원대 부분을 저점으로 좀 열어두시고요. 이 구간에서 이탈하게 되면 좀
비중 100%는 너무 많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좀 비중 축소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잘 지켜준다. 그러면 좀 더 길게 가져가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사실 인터플렉스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애플에 대한 관련주이기 때문에 애플 실적에 대한 부분에 따라서 주가가 변동성이 있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 애플이 실적이 계속 부진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시장에 대한 부분이 겹치게 되면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좀 재물을 좀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2017년도에 8,000원을 찍고 나서부터 이제 2018년도, 2019년도 잠정치까지 보게 되면 계속 꾸준히 하락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영업이익은 계속 좀 줄어들고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사실 하락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적 턴어라운드가 하지 않게 되면 사실 시장에 대한 시장이 반등을 하면서 같이 올라올 수 있어도 크게 올라가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좀 더 자세히 보자면 재무제표상 현금성 자산 자체가 379억이면 괜찮습니다. 뭐 유상증자라든지 이런 부분을 할 가능성이 좀 낮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 이제 지금 이자 보상 비율을 좀 보시면 아시다시피 지금 영업이익 자체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자 비용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이제 좀 내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 일단은 펀더멘털 쪽으로는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다만 혹시 이제 인터플렉스 자체 내에서 이제 개별 이슈가 나오게 되면 충분히 상승은 가능하지만 이게 확실하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좀 더 시장에 대한 부분에 기댈 필요가 있고요. 시장이 일단 반등을 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인터플렉스도 다시 올라올 거다. 이렇게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작년 10월 달에도 마찬가지로 사실 이제 이건 반도체 부분이기 때문에 1월 달 삼성전자에 따라서 1월 달에 삼성전자 반등을 하면서 같이 올라왔던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번에 시장 반등 나오면서 삼성전자 반등 나오게 되면 이 종목도 같이 반등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으로서는 반등 구간 자체가 이제 1,800원 내지 11,000원대까지는 올라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은 1,800원 내지 11,000원대 오게 되면 흐름이 또 바뀔 수가 있어서 오게 되면 꼭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1,000원 그 부근, 1,800원 그 부근만 와도요. 다시 한번 꼭 연락 주십시오. 근데 반등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제 시장 반등 나오면 전반적으로 수급이 퍼지기 때문에 종목들이 대부분 반등을 할 겁니다. 근데 반등 폭이 크냐 적냐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과대 낙폭 종목들이 또 급하게 또 올라오는 이런 기술적 반등이라는 게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일단은 8,000원대 그리고 8,000원대 이탈하지 않으면 보유 의견 드리고요. 8,000원대 예. 이탈하면 비중 축소 의견 드리려고 하겠습니다. 네, 일단 하단은 8,000원 잡아드립니다. 위로 아래로 한번 오면 꼭 다시 연락 주십시오. 아이고 힘내십시오. 인터플렉스 들여다봤고요. 다음 문자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문자 계속 주세요. 오늘 빠르게 문자 진단 도와드리겠습니다. 솔루에타 볼까요? 3,100원의 비중 15% 중장기적으로 들고 가도 될까요? 글 남겨주셨습니다. 주당은 한 30원 정도 수익 보고 계신데 수익 축하드립니다라고 하기 민망한 그런 흐름이죠. 그래핀 테마주 중에 하나였는데 오늘 한 5% 급락합니다. 이슬이 전문가님 이거 다시 한번 반등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예, 일단 솔레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래핀 관련이라든지 뭐 어떠한 태블릿 PC 관련 IT 부품주랑도 관련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뭐 XINC라든지 어떤 주도주들이 올라갈 때 못 올라간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이 종목군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주도주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마를 좀 여러 개 갖고 있는데 지금 현재 상황상 이 종목군이 안 좋다기보다는 지수 맞고 그대로 하락한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종목에 대한 어떤 모멘텀이라든지 재료 자체는 문제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보시면은 재무제표가 2019년도 1분기 때도 사실상 영업이익 흑자 전환을 했었고 매출액도 뭐 큰 폭은 아니지만 점진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을 때 사실 이 종목군이 뭐 모멘텀만 보자면 떨어질 이유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증시 자체가 안 좋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뭐 수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개별 테마주로 쏠리면서 이 종목군이 조금 소외되어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일단은 장기적으로 보신다고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장기적 관점으로 보신다면 요거는 홀딩 사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차적으로 4,000원까지는 충분히 올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일단 혹시 모를 손저가를 조금 정해드리면 지금 전 지지 구간이 이제 2,850원까지 열어보신 다음에 근데 아마 이 정도까지 떨어지진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2,850원까지 떨어지지 않는다면 4,000원까지는 일단 홀딩해 주시고요. 그때 가서 이 종목군이 또 시장에 이슈화가 될지도 모르는 거니까 그때 상황 봐서 한번 상담 요청 더 주시면은 추가 상승 더 가능한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괜찮게 그래도 보신 거예요. 하단 손절 라인을 2,850원 잡아드렸고요. 4,000원까지는 충분한 상승 여력이 있다라는 판단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음 문자 체크 도와드리겠습니다. 세코닉스 볼까요? 매수가 8,030원, 비중 10%. 잘 봐주십시오. 이렇게 글 남겨주셨는데요. 아이고 손실이 좀 깊으세요. 스마트폰 부품주죠. 김태혁 전문가님, 세코닉스 어떻게 해요? 일단 지금 관심 있게 가져야 하는 거는 종목에 대한 부분보다는 시장에 대한 부분을 계속 말씀드리는 게 시장에 대한 부분을 관심 있게 보셔야 됩니다. 회사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제 시장에 대한 영향으로 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10월 30일 부근 저점을 잘 지켜주고 있는 흐름을 보이게 되고 그리고 저점이 지금 거의 다 나왔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여기서 반등이 또 크게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높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재무제표까지 보시게 되시면 사실상 매출액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흐름입니다. 당기순이익 또한 올해 추정치가 턴어라운드가 되면서 130억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는 부분까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이고 4분기 실적 계속 꾸준히 나오게 되면 오히려 실적에 대한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오히려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시장 반등에 대한 부분만 좀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게 뭐냐면 시장 자체는 10월 30일 부근으로 저점을 깨고 이탈하고 계속 하락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오히려 세코닉스 같은 경우는 10월 저점을 잘 지켜주고 있는 흐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만큼 뭐 거래량이라든지 관심이 좀 적어서 해서 이렇게 좀 덜 떨어진 부분도 있겠지만 오히려 수급이 어느 정도 받쳐줬기 때문에 사실 더 지지를 해줬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박스권 상단 부분이 9,000원 그리고 하단 부분이 5,300원 부분 잡으면서 일단 시장에 대한 관심을 좀 더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기업이 나쁜 게 아니라 시장의 영향이었다라는 분석인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 반등을 기다리자라는 관점에서 이거는 보유 사인 주셨습니다. 세코닉스 들여다봤고요. 다음 문자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꼭 집어서 이슬이 전문가님 찾고 계시나요? GS건설 보겠습니다. 매수가가 45,000원, 비중 40%. GS건설 주가를 오늘 일단 오늘 시장에서 나름 선방하면서 0.77% 상승은 하고 있는데 이분은 사신 지가 좀 되셨을까요? 손실이 깊으십니다. 이슬이 전문가님 홀딩 어떻게 보세요? 괜찮을까요? 일단은 장기적으로 보신다면은 이제 홀딩 사인을 드리나 이거를 만약에 단기적으로 생각을 하신다 하시면은 35,000원 구간에서 약간 비중 축소를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일단 GS건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실적 모멘텀이라든지 어떤 수주로 인한 재료가 있을 때 가는 종목인데 지금 현재 뭐 분양이라든지 어떤 모멘텀 이런 게 조금 많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뭐 주가에 이미 그대로 반영이 되어 있다고 보여질 수가 있겠고요. 일단은 증시 자체도 안 좋기 때문에 더더욱 지금은 올라갈 어떤 모멘텀이 약간은 부족하다 이렇게 보고 있지만 그래도 이건 너무 과도한 하락이다. 뭐 GS건설이라는 회사 자체만 보자면은 어느 정도 탄탄한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재무제표를 보셔도 2019년 1분기, 2분기를 보시면요. 뭐 큰 폭으로 하락이나 상승은 하고 있지 않지만은 이 구간 안에서 꾸준하게 어느 정도 매출액을 내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 회사가 뭐 재무가 썩 나쁘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2분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적이 이제 전망치보다는 시장 전망치보다는 약간은 하이를 하고 있는 모습이지만 요건 당연히 나쁘다고 볼 수가 없는 거고요. 뭐 꾸준하게 유지를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장기적으로 보셨을 때는 1차적으로 4만 원에서 42,500원까지는 이제 충분히 올 수 있다고 보여지지만 현재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잘 아시겠지만은 이제 뭐 단기적으로 막 급등하는 종목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은 답답하시다고 하시면은 35,000원까지 왔을 때 비중을 한 20% 정도만 조금 축소를 해주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요거를 그냥 뭐 장기적으로 보신다 하시면은 4만 원에서 42,500원 요 구간 왔을 때 추가적으로 어디까지 더 상승이 가능한지 상담 다시 한번 요청 주시면 그때 맞춰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워낙 뭐 한 치 앞을 볼 수 없는 이런 시장이 전개되고 있다 보니까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35,000원 20% 축소 의견이 나왔고요. 이 근방에서 또 고민이 되신다면 다시 한번 꼭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GS건설 문자 상담 체크를 해봤고요. 다음 이어서 전화 받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수고하십니다. 반갑습니다. 한실 스토킹 연결되셨습니다. 예,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어요? 예, NC 소프트요. NC 소프트요. 예, 요즘 흐름 좋은데, 네, 얼마에 매수하셨을까요? 제가 472,848원에
매수해가지고요. 예. 저번 주 수요일 날 50만 천 원에 30% 매도하고 예. 지금 70% 보유하고 있는데 얼마 정도에서 입절해야 되는지. 10% 일단 차익 하시고 나머지 아니, 30%. 또 10% 가지고 계세요. 아니, 매수가가 보유한 인석들 보유한 거에 30%를 매도하고 예. 70%를 가지고 있어요. 예. 나는 얼마 정도 고점일지 어느 정도 매도하면 좋을지 알고 싶어가지고요. 매수가가 47만 2,848원 맞으시죠? 예. 이거 추가 매수하셨다, 그죠? 이거 한 번에 이 단가 맞춘 게 아니라 여러 번 맞추신 가격이죠? 두 번 샀어요. 예, 일단 수익이 꽤 되세요.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더 기다려도 되는 건지 좀 20% 비중 남기셨다고 하셨는데 이슬이 전문가 연결시켜드리겠습니다. 예,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예, 일단은 지금 같은 장에서 일단 수익 내신 거 너무 축하드리고요. 예, 이 종목군 예.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전고점이 53만 3천 원 돌파하실 때까지 홀딩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예. 예, 일단 이유는 이 종목군이 지금 전체 시장 상황 사실 모든 종목군이 거의 대부분이 지금 2분기 실적이 시장 기대치를 하회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상 예. 이 종목군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예. 저는 이 종목군을 약간은 조금 장기적으로 바라보셔도 좀 무관하다고 보여지는 게 지금 이유는 이제 당해년도 1, 2분기까지는 실적 상황이 작년보다 그렇게 좋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하반기까지 보셨을 때는 지금 이 종목군은 실적이 계속해서 좋아질 수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제 1, 2분기 때 실적이 안 좋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떠한 기존의 게임에만 이제 국한돼 있었다. 어떠한 신작 개발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모멘텀이 부족했기 때문에 실적에서도 그대로 반영이 되었던 모습이고요. 근데 이제 하반기 들어가면서 일본이라든지 신작에서 이제 리니지 2 요거를 계속해서 이제 수출을 한다고 하면서 어떤 기대감이 계속해서 부풀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요런 종목군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무조건 최고점 돌파를 잡고 보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기대감이 이게 다 반영이 된 거다라고 했을 때는 여기서 익절을 하셔야 되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최고점 한 번 더 돌파할 여지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현재 손절가는 일단은 50만 원 정도 잡으시고요. 요 구간만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계속해서 일단 전고점 돌파는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최고점 53만 3천 원 도달했을 때 또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그때 상황에 맞춰서 다시 한번 상담 요청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53만 3천 원대 입절하자 그죠? 네? 53만 3천 원에 입절하자 그죠? 그쵸. 25% 정도 이제 50% 비중이시니까 반은 익절해 주시고 반은 이제 또 더 갈 수도 있으니까 그 상황 오시면은 제가 추가 상승 어디까지 더 가능할지 한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시청자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예. 코스닥이 많이 빠지네요. 신라젠 등의 바이오 쪽에 투자 심리가 얼어붙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지수는 전거래를 대비했을 때 4.99%, 5% 가량의 낙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584선 부근 지나고 있네요. 외국인들의 매도가 좀 부담스럽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이 거래 대금이 없어요. 그러니까 매도 나오는 물량을 받아줄 주체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구멍이 뚫린 듯하게 지수가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종목별 대응 전략 조금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문자 계속 주십시오. 빠르게 문자 진단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날씨만큼이나 너무 힘드네요. 신규 상장주 덕산 테코피아 문의 주셨습니다. 매수가가 16,900원 30% 상담 부탁드려요. 글 남겨주셨거든요. 김태혁 전문가님 도와주십시오. 자, 덕산 테코피아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덕산 하면 뭐가 생각나는지 아신가요? 이 덕산 네오룩스라는 게 생각나고요. 덕산 관계사들이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이번에 덕산 테코피아 상장을 하게 되면서 사실 신규 상장주에 대한 부분이 과거에 이력이 없다 보니까 좀 걱정이 많으실 거예요. 네, 일단은 지금 명확하게 좀 찝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사실 신규 상장주를 진입을 하실 때는 청약 경쟁률에 대한 부분도 신경 많이 쓰셔야 됩니다. 사실 600대 1 이상이면 좀 많은 수치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공모가에 대한 부분도 보셔야 되고 지금 기술적으로 보신다면 지금 이제 시초가 형성에 대한 부분
그리고 시초가 형성을 할 때 공모가 이후 100%가 올랐는지 뭐 몇 퍼센트가 올랐는지에 대한 부분까지 좀 더 관심 있게 세부적으로 들어가신 다음에 기술적으로 들어가시는 게 맞는데, 일단은 지금 최근에 뭐 데모라든지 플리토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신규 상장주로 상장을 하게 되면서 크게 올랐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시장 그 당시에는 애국 테마가 뜨기 살짝 전이었고, 크게 부각되기 딱 전이었고, 사실상 일본 수출 규제에 대한 테마 자체가 크게 올랐다가 빠지는 시점이었고, 그런 부분 때문에 수급이 어디로 갈지 고민을 하다가 신규 상장주 쪽에 쏠렸기 때문에 크게 올랐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데모도 많이 하락을 했고, 근데 그 이후에 상장한 텍코피아 같은 경우도 상장 이후 빠지고 있는 흐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일단은 지금 현재 구간에서 분봉상 바닥을 찍은 상황입니다. 중심선 자체가 아직까지 돌파를 못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사실 반등이 나오게 되면 15,600원까지 반등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되면 15,600원 부근에서 일부 비중 축소 의견 드리고요. 그리고 만약에 시초가 자체, 그러니까 시가 형성했을 때 17,100원에 형성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17,100원 부근을 돌파한지 여부를 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17,100원을 돌파를 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큰 파동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17,100원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저점을 이탈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좀 더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되는데, 일단은 15,600원대 반등 구간이기 때문에 반등 나오게 되면 15,600원 돌파한지 여부를 또 보셔야 됩니다. 15,600원대 돌파를 하면 계속 홀딩 의견 드리고요. 15,600원 다시 부딪혔다가 떨어지게 되면 사실 오늘 지금 현재 가격 부근이 14,200원대에서 손절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장중 저점 깨지는지 여부 꼼꼼히 따져보면서 장중 내내 흐름들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다음 문자 보겠습니다. 그럼 문자 계속 주세요. 주민터넷 볼까요? 매수가 9,500원, 비중 30%, 이슬이 전문가님. 네, 일단 이 종목군 같은 경우에는 좀 손절가를 많이 놓치셨습니다. 지금 손절가라고 하면은 현재 지금 6,400원 부근 이 구간이 깨졌을 때 이미 지지 구간에 이탈을 한 거기 때문에 사실 손절을 했었어야 맞는데, 현재 상황에서 지금 오늘 보면은 마이너스 12%까지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시면은 또 다시 한번 손절가를 다시 한번 잡아드려야겠고요. 현재 지금 사실 증시 상황상 이게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조금 부족하다고 보여지는 게, 사실 주민터넷 같은 경우에 이 종목군 자체만 보자면은 사실상 나쁘지는 않습니다. 사물인터넷이라든지 이런 거는 전망적으로 봤을 때도 앞으로 계속 올라갈 여지는 있다 이렇게 보는데, 사실 뭐 전망이라는 게 사실 증시나 지수를 이길 수는 없다고 보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다시 한번 잡아드리자면은 이제 5,500원 선 깨지면은 요거는 그냥 미련 없이 손절을 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만약에 여기까지가 끝이다, 여기 지금까지 하락을 이제 뭐 끝내고서 다시 한번 반등 구간을 준다면은 요거는 매수가까지도 충분히 올 수 있다고 보여지지만 현재 시장 흐름상에는 약간은 무리수가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종목군 같은 경우는 왜 좋게 봤었냐면, 사실 박스권 안에서 놀고 있었기 때문에 한 번에 추가 상승의 여지는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때 제가 저번에도 이 종목군 손절가랑 목표가 뚜렷하게 정해드렸었고요. 지금 이미 놓치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재설정을 해드리자면은 손절가는 5,500원 선이시고, 일단 목표가는 10,000원까지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신라젠 문의 올려주신 분 계셔서요. 이 종목 보면서 사실 신라젠의 투자 전략이라기보다 바이오에 대한 코멘트 좀 들어보겠습니다. 신라젠 30% 그리고 62,000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김태혁 전문가님. 자, 예. 일단은 신라젠이 이렇게 많이 상승한 이유가 한 가지가 있었죠. 팩400에 대한 부분 때문에 올랐던 부분입니다. 사실 이런 기대감 때문에 크게 올라갔다가 이제 중간에 시장에 대한 부분이 잘 받쳐졌기 때문에 사실 크게 올라갔던 부분, 그리고 이런 부분이 이제 이렇게 차트가 형성되었던 한 이유가 될 수도 있는데, 사실 팩400 자체가 임상 조기 종료가 됐기 때문에 사실 다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바닥까지. 왜 그러냐면 팩400 때문에 올랐고, 결국엔 팩400이 실패를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바닥까지 원래 제자리로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오늘도 점 하한가를 맞으면서 계속 하한가를 치고 있는데, 사실 팔 수 있을 때 최대한 빨리 파셨으면 좋겠고요. 일단은 무조건 떨어지지만은 않습니다. 이제 바닥에 보이기 시작을 하면 반등이라는 게 분명히 나오고, 갭 자리 자체가 매물대가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매물이 상대적으로 적은 자리이기 때문에 갭 자리까지는 매꾸로 한번 올라오는 순간이 한번 올 텐데, 일단은 만약에 내일 이제 16,000 내지 15,000원, 또한 이제 지금 주봉상 흐름 보시게 됐습니다. 보면 16,500원 부분까지는 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일단 현재 구간에서 팔지 못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빨리
정리를 하시는 게 그래도 큰 손실을 피하는, 지금도 큰 손실이겠지만 더 많은 손실을 피하는 방법 중 하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결국엔 바닥까지 떨어지는 게 제가 죄송스럽게도 좋은 말씀 못 드리겠지만 최대한 손실을 피하기 위해서는 손절을 할 수 있을 때 손절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종목 이야기하면 목이 메어요. 신라젠 쇼크가 나오기 전에 임원의 지분 매도 이슈까지 더해지면서 이제 신뢰도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들리고 있습니다. 이 사태 전에 신라젠이 사실 시총 2위 기업이었는데 지금 10위로 추락을 하고 있고 하한가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게 어디까지 내려갈지 여부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겁니다. 이제 신라젠에 대해서 보수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추가적으로 궁금한 부분은 이제 바이오 끝난 것인가 이거거든요. 바이오 안에서도 그렇다면 이 어려움을 딛고 살아남는 기업이 과연 있을까라는 고민도 되는 시점이지 않을까 싶어서요. 네, 일단은 바이오도 이제 선별적으로 올라가게 될 겁니다. 만약에 시장이 받쳐주고 시장이 반등하게 되고 하게 되면 선별적으로 올라갈 텐데 일단은 이제 파이프라인 구축에 대한 부분 그리고 지금 신약 개발에 대한 대표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파이프라인 구축에 대한 부분 그리고 앞으로 임상에 대한 부분 모멘텀이 살아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을 다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대형 제약사들에 대한 악재가 계속 꾸준히 나오고 있는 흐름이고 지금 바이오 펀드들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사실상 거의 다 바닥이 나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심하게 많이 떨어진 바이오 쪽부터 시장 반등 시 크게 올라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가지고 계신 제약 바이오주가 있다면 이 바이오주가 임상에 대한 부분이 몇 상까지 됐는지 그리고 파이프라인이 얼마 정도 구축이 되어 있고 매출이 어느 정도 잘 나오는지 이런 부분을 잘 보셔야 됩니다. 사실 기술 특례 상장으로 많이 상장을 하게 되는데 사실 기술 특례 상장 자체가 뭐 매출액에 대한 부분을 보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기술을 보고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지금으로서는 일반 기업처럼 매출이 잘 나오는지 그리고 회사 재무가 괜찮은지에 대한 부분까지 뚜렷하게 보시면서 판단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상담은 여기까지 좀 진행을 해봐야겠네요.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어요. 바로 이어서 슈퍼스타 킹으로 이어가겠습니다.